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망하지 않아 미주망입니다. 원래 팔란티어 관련한 레포트 실적 발표 자료로 이제 찾아오려 그랬는데 방금 올려드린 소파리 뉴스를 또 읽다가 바로 어제 올라온 뉴스가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앞서 올려드린 내용이 소파이 주식을 사야 할 세 가지 이유에 대해 말한 거라면은 이번 컨텐츠는 소파이의 약간은 부정적인 부분, 좋은 실적 발표를 올리고도 대부분의 수익을 다시 되돌려 버린 그러한 부분에서 왜 모멘텀이 죽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내용이고요. 물론 소파이 주식을 매수를 하시고 응원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리스크도 알아가고 투자를 하는 게 더 건강한 그리고 더 오래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 봤으니까요. 소파이 투자자분들이라던가 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소파이의 주식이 지금 어떤 모멘텀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는 내용의 다소 비관적인 제목의 기사입니다. 소파이는 3분기 실적 추정치를 상회하고 가이던스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소파이가 은행이 되기 위해 얼마나 기댈 것인지에 대한 경영진의 계획은 다소 모호합니다. 또한 회사는 대차 대조표에 더 오랫동안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환경에서 주요 위험을 제기합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관련해가지고 세부 내용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이는 최근 실적 보고서 이후 주가가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주식은 다음 며칠 동안 이러한 이익을 포기했으며 오른 만큼 다시 반납을 했으며 소파이의 투자자를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일부 사람들은 하락에 당황을 했습니다. 소파이의 많은 부분이 약속을 보여주고 진행되고 있지만 강력한 실적 보고서 후에도 주가가 모멘텀을 얻지 못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는 서론을 읽어봤고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행이 되든 말든 이라는 부제예요. 소파이가 작은 세크라멘토 은행인 골든 퍼시픽 뱅코프를 인수하며 은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또 은행 헌장을 통해 소파이는 대출을 사내로 가져와 고객의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이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 매우 불투명한 모습을 보여 기관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은행 헌장과 함께 회사의 계획은 6개월 동안 대출을 보유하고 이 기간 동안 반복되는 이자 수입을 징수한 다음 대출을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은 대출이 만기까지 유지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주요 은행 회계 규칙을 법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더 회계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올해 첫 9개월 동안 소파이는 약 3,940만 달러의 신용 손실에 대한 충당금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말에 소파이의 대차 대조표에는 112억 달러의 대출이 있었습니다. 이는 약 0.35% 또는 연간 환산하면 약 1.4%의 손실에 대한 충당금에 해당합니다. 언급했듯이 소파이는 이러한 대출을 매각 보류로 분류하기 때문에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매각할 의도이며 만기 전에 그렇게 하는 한 실제로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파이가 결국 대출을 만기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대출이 더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는 신용 손실에 대한 충당금을 크게 늘려야 할 것입니다. 소파이는 현재 대차 대조표에 68억 달러의 개인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와 유사한 더 높은 손실을 경험합니다. 회사가 이 모든 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5% 신용충당금인 3억 4천만 달러에 해당하며 이는 분명히 회사의 수익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CECL 회계로의 향후 전환에 대해 걱정할 수 있습니다. CEO인 앤서니 노튼은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시장과 회사별 이니셔티브 전반에 걸쳐 연속성과 안정성이 있는 해가 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증분 수익의 70%를 사업에 재투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여전히 수익성보다 성장에 더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첫 번째 본 내용은 아무래도 이러한 은행이다 보니 충당금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또 소파이가
대출을 어쨌든 빌려주고 하는 사업 모델을 가진 회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잠재적인 위험이 항상 있다, 손실이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잠복한 우려 부분입니다. 소파이는 결국 만기가 되기 전에 이러한 모든 대출을 매각해야 합니다. 경제가 내년에 심각한 침체에 빠지고 소파이의 투자자들이 대출에 대한 욕구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매우 고품질의 고객 기반을 제공합니다. 개인 대출 포트폴리오의 가중평균 피코 점수는 746이며 차용이 있는 평균 16만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대출 분야의 다른 회사인 랜딩클럽으로부터 보고된 내용을 보면 개인 대출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인 대출에 대한 소비자의 강력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랜딩클럽은 3분기에 4억 3,300만 달러 더 적은 대출을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판매했으며 4분기에 대한 지침은 4분기에 지속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게다가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랜딩클럽의 대출 중 평균 피코 점수는 718점으로 소파이에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랜딩클럽이 현재 가정 피코가 730점인 자체 대차 대주표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 대출의 경우 회사는 장부의 7.2%에 대한 손실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자본을 확보했습니다. 소파이는 또한 개인 대출로 인한 판매 마진 이익이 해칭을 제외한 2분기 3.4%에서 3분기 3.25%로 약간 압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이는 내년에 투자자들에게 대출을 판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환경이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유사한 대출을 다루고 있는 랜딩클럽이죠. P2P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랜딩클럽의 실적을 가져오면서 보고를 가져오면서 소파이 주식에도 소파이의 사업 모델에도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 이러한 신용 점수 해당 상품이 이제 매각이 될 때 팔린 신용 점수대가 크게 다르지 않다. 랜딩클럽과 소파이가 취급하는 상품이 개인 대출 분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소파이에게도 잠재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랜딩클럽이 개인 대출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이죠. 관련해서 더 많은 투명성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영진이 이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초기 회계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대출에서 더 많은 이자 수입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또한 시장이 그들을 고성장 핀테크 회사로 계속 인식하기를 원한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으로 인해 경제가 계속 악화되면 회사가 이 대출을 차입하여 이익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잠재된 위험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진이 여기에서 좀 더 투명하고 분기별 재무제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소파이라던가 랜딩클럽이라던가 대출과 투자가 연결되어 있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분석 기사가 나온 것 같고요. 실제로 소파이의 사업 모델에서 경기 침체나 이런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시장 위험이 되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앞에 올려드렸던 컨텐츠 이제 기사에서는 그러한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조금씩 들어가기에는 좋은 시점이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그만큼 상쇄하는 실적을 보여주었다라는 긍정적인 언급을 한 기사가 있었고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잠복한 우려라던가 시장 환경 그리고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은행 뱅크 차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회계 처리라던가 이러한 부분에서 충당금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조금은 더 경고를 하는 내용의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올려드린 두 가지 컨텐츠 모두 고려하셔서 투자자분들이 신중하게 투자하실 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 주식 망하지 않아 미주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